이정근 전 데일리안 편집국장님 나오셨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좋아요, 구독 많이 눌러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 국장님, 네네. 지금 현재 내부 상황이 네네. 뭐 공식적으로 얘기되는 것은 없습니다만 그렇죠. 흘러나오는 이야기는 녹록지 않다. 네네네. 이러다 보니까 지금 민주당 내에서는 앞서도 잠깐 언급한 대로 네. 이재명 대표가 초조해가지고 네. 정말 국회의원들이 저 군대 생활보다 더 지금 빡센 의정 생활을 하고 있다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막 우클릭한다 어쩐다 하면서 마치 대통령이 된 양 온갖 그런 막 시혜를 베푸는 듯한 행보로 보이다가 그거 다 보이콧해 버렸거든요. 예. 왜? 지금 자기 목숨이 왔다 갔다 하던데 괜히 뭐 그쪽으로 갈 필요가 없다라고 생각을 하면서 사실 제가 요건 좀 취재를 해봤는데 대표실 있잖아요. 대표실이 비상이 걸렸대요. 그러니까 심기가 굉장히 하루에도 몇 번씩 바뀌니까 그러겠죠. 이걸 어떻게 근데 정진상이 있으면 사실 정진상이 빨리빨리 그런 것들을 캐치해내 갖고 잡아주는데 정진상이 없는 순간에서 이렇게 당혹스러운 표정을 지으면 사실 답이 잘 안 나온다고 합니다. 심기를 뭐 경호하는데. 그러니까 뭐 이재명이 그렇게 심기가 불편하다 보니까 이 문제를 어떻게든 돌파해서 헌재를 압박을 해야겠다 하니까 네. 국회의원들이 뭐 하루에도 의총을 2번을 하죠. 네. 오후 되면은 지금 이제 도보로 네. 저 국회에서 광화문까지 도보 행진을 해야 한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거 끝나고 나면은 저녁에 또 10시에 들어가서 비상의총을 하고 그리고 12시까지 거기서 또 시위를 하고 또 12시가 넘으면은 상임위별로 또 집단적으로 이 밤을 새우면서 탄핵 찬성 행동에 돌입하고 이러다 보니까 하루 종일 뭐 시달리는 거죠. 예. 군대에서 유격 훈련하듯이 지금 국회의원들이 이게 이제 동원되고 있다는 거예요. 목표가 있고 그게 스케줄이 있으면 그걸 견딜 거예요. 예를 들어서 며칠까지 우리가 장애 투쟁을 하고 며칠까지 뭐 이렇게 그 결과가 나오고. 근데 이게 지금 언제가 될지 모르는 상황이잖아요. 예. 그러니까 매일매일 비상으로 돌아갑니다. 민주당이 지금 굉장히 불안해하고 있다. 왜? 헌재에 대한 정보가 나오고 있는데 그 정보가 민주당의 의도대로 되지 않는다라는 걸 베이스로 까는 것이고, 두 번째는 뭐냐면 구속 취소 결정 있지 않습니까? 구속 취소 결정이 진짜 결정타를 때렸대요. 네. 이유는 한 가지죠. 사실 이게 법원이든 아니면 헌재든 간에 여론이에요. 네. 여론이 어디로 가냐. 왜 노무현 대통령과 박근혜 대통령 때 노무현 기각하라라는 거를 70% 정도 여론이 나왔어요. 그때. 박근혜 인용하라도 당시에 한 70% 나왔거든요. 그러니까 수월했죠. 헌재 재판관들이. 그런데 이번에 50몇 대 30몇이잖아요. 네. 뭐 50대 뭐 38 뭐 이렇게 이 정도밖에 차이가 안 난다고요. 그러다 보니까 매번 아스팔트 있잖아요. 나가는데 뭐 거의 4대1 인원이 안 채워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지금 밀리고 있다. 여론에서 밀리고 있다라는 걸 이 거리에서 느끼는 거죠. 거리에서. 그러다 보니까 초조해서 지금 온갖 닥달을 다 해대고 있는데 너네 때문이다. 너네가 사람 동원하지 못했다. 이런 야단을 계속 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단식, 삭발, 천막 농성, 13일은 인간띠 뭐 행사, 또 이재명 대표가 비명계하고 또 간담회 해가지고 이 또 쇼도 하고 어쨌든 윤석열 대통령 측은 오히려 느긋한 분위기이고 그렇죠. 예, 맞습니다. 오히려 초조해야 할 것은 윤석열 대통령 측인데 지금 구속 취소 석방된 이후로는 느긋하고 국민의힘도 여유가 좀 있지 않습니까? 물론 뭐 국민의힘도 헌재에 탄원서도 내고 그 앞에서 1인 시위도 하고 그러고 있습니다만 그래도 훨씬 더 여유가 있는 모습 아닙니까? 분위기가 확 바뀌었어요. 구속 취소 결정 이후에. 그래서 지금 민주당 측이 그동안 조금 밀어놨던 마흔역 임명 문제를 아주 그냥 목을 매는 것은 결국은 지금 상황이 5대3
아니면은 4대 4 아니냐. 네네. 그렇다고 한다면 마흔역을 투입하지 않으면은 이걸 뒤집지 못한다는 그런 위기의식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우원식까지 또 갑자기 나섰던데요. 네. 우원식이 긴급 기자회견을 또 열은다고 어저께 오전에 얘기를 했습니다. 예. 그러자 어쨌든 기자들이 국회의장이 긴급 기자회견을 하는 게 또 뭘까? 지난번에도 기자회견 한다고 해서 난리를 썼다가 별거 아니었거든요. 당시에. 그래서 뭘까 그랬는데 사실 뭐 별거 아니었습니다. 우원식 의장이 뭐 마흔여 지금 후보자에 대해서 최상목 권한대행이 임명하지 아니하는 것은 그야말로 헌법에 도전하는 거다. 지금 헌법재판소가 이미 결정을 내렸는데 거기에 대해서 정면으로 하고 있다. 최상목 권한대행이 왜 이걸 거부하고 있는지에 대한 이유를 밝혀야 된다. 뭐 등등등등 국회의장으로서 자신이 어쨌든 권한쟁의를 넣은 사람으로서 지금 주장을 하는데 국회의장으로서가 아니라 솔직히 말씀드리면 초조한 발로이죠. 내가 뭐라도 해야 민주당 되는데. 이재명 측에서 오더가 왔다고 봐야죠. 그렇죠. 당시라도 우선 나서라. 네, 맞습니다. 국회의장이 권한쟁의 심판 청구했지 않느냐. 네, 그러니까 우원식 의장이 나서가지고 국회와 헌재를 무시하고 얕잡아 보고 있다. 이렇게 하면서 임명하지 않는 이유를 국민한테 공개하라 하고 촉구하고 나선 것 아닙니까? 네네. 그런데 결국은 지금 민주당 입장에서는 마흔역을 투입하지 않으면 안 되기 때문에 박찬대, 뭐 김민석 다 나서서 지금 최상목 권한대행을 공격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그렇죠. 마흔역과 관련돼서는 사실 쓰임새가 여러 가지입니다. 제가 보니까 왜 집어넣느냐? 물론 지금 한 명을 더 집어넣어서 확실하게 굳히는 어떤 효과도 있지만 한 가지가 더 있어요. 보니까 지금 이재명이 위헌 법률 심판 제청을 했잖아요. 그게 어떤 의미를 갖느냐 하면 이미 한 번 했는데 그 고법에서 지금 그걸 안 받아들이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발표를 안 하고 있죠. 예. 발표를 안 하고 있죠. 그런데 이번에 또 냈어요. 또 낸 이유가 뭐냐면 이겁니다. 이게 헌재로 만약에 가게 되면, 그러니까 만약에 법원이 이걸 또 안 받아들이면 확실하게 안 받아들이는 거를 발표하면 헌법 소원을 할 수 있고, 헌법 소원을 하게 되면 마흔역이 헌재에 들어갔을 때 자기네들이 이걸 갖고 이건 위헌이다라고 결정을 내려줄 수 있다. 이 계산까지 한다는 겁니다. 그런데 마흔역을 지금 이렇게 하고 있는 것은 네. 이재명 입장이나 민주당에서도 마흔역이 들어간다고 하면 최소한도 2주 이상은 지연되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변론 재개를 해야지. 맞습니다. 그렇게 되면은 이재명은 항소심 선고가 미리 내려지는 겁니다. 그럼에도 이렇게 얘기하는 것은 네. 그런 위험을 감수하더라도 이재명 선고가 먼저 내려지더라도 마흔역이 투입되지 않으면은 네. 이거 정족수가 안 채워진다. 그런 위기의식 때문에 그런 거 아닙니까? 가장 핵심이 그거지. 예. 예. 그래서 지금 마흔역을 임명 안 하면은 최상목 권한대행에 대해서도 지금 탄핵 카드를 다시 들이밀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아마 죽을 맛일 겁니다. 탄핵을 하게 되면 어떻게 되죠? 한덕수 탄핵처럼 또다시 탄핵이냐. 30번에 딱 채워져서 3년 동안 30번이니까 한 달에 한 번씩 탄핵하는 그런 민주당이다. 이 얘기를 들어야 되는데 그걸 안 하면 마흔역을 임명 안 해줄 것 같고. 그러니까 완전히 딜레마죠, 지금. 탄핵을 하자니 민심이 무섭고. 그렇죠. 지난번 한덕수 총리 탄핵했다가 권한대행 탄핵했다가 그냥 지지율이 곤두박질 쳐버렸지 않습니까? 12월 3주차. 모든 여론조사에서 12월 3주차가 12월 2주차에서 팍 하고 꺾여버려요. 예. 아주 결정타였습니다, 그게. 그러나 최상목 권한대행 입장에서는 이걸 임명하기가 지금 어려운 거 아닙니까? 지금까지 버텨왔는데 현실적으로도 뭐 한덕수 총리의 복귀 가능성도 있고요. 큰데다가 지금 국무위원 간담회에서도 다 반대한 거 아닙니까? 그거 명분이 있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지난번에 국무위원들이 그 두 사람 임명했다고 난리가 났었잖아요. 사실 권한대행의 대행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전까지는 같은 장관이잖아요. 아무리 부총리지만. 그런데 민주적 정당성이 떨어지는 그런 그 권한대행의 대행이 국무위원들과 회의를 하는데 내 의견이야 뭐 다 들어 이렇게 할 수는 없잖아요. 총리는 국회에서 인준을 받지 않습니까? 그나마 인준을 받죠. 최상목 부총리는 임명을 받은 사람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물론 뭐 인사청문회를 거치기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회에서
정식 인준을 받은 총리하고는 아이, 정당 다르죠. 측면에서 다르죠. 다르죠. 그러나 민주당이 엄포는 지금 놓고 있고 아마 초재선 의원들은 당장이라도 탄핵 카드를 써야 한다. 탄핵 카드 써야 네. 된다. 맞습니다. 그렇게 주장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다만 이제 중진들이 조금 누르고 있는 것 같아요. 중진 의원들이. 그렇죠. 지금 경우에 따라서는 조기 대선이 이루어지는데 네네. 그렇게 되면은 얼마나 또 이것이 악영향을 미치겠느냐. 맞습니다. 중도층들이 돌아설 가능성이 있으니까 목소리를 지르는 선에서만 대충 끝냅시다. 뭐 그러고 있는 것 같아요. 빨리 정권이 바뀌어야 될 사람들이 몇 사람 있어요. 양문석이라든지. 그렇죠. 자기 목숨이 왔다 갔다 하는 사람들 지금 있잖아요. 다 초선들이죠. 그런데 선거법 걸린 사람. 정권을 바꾸면 뭐 이렇게 재판부나 혹은 사법도 어쨌든 바꿔줄 수 있지 않느냐. 그러니까 닥달을 하는 사람들이 다 자기 목숨이 걸린 사람들이 더 닥달을 하고 있는 정동영 의원도 걸려 예, 있잖아요. 맞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야당으로서는 마흔여까지도 동원하지 않으면 안 될 정도로 몰리고 이 있죠. 완전히. 현재의 분위기가 심상치 않게 돌아간다고 파악을 한 거 아니겠습니까? 자기들도 온갖 안테나를 다 동원할 것이면 저는 윤석열 대통령 측이나 국민의힘보다는 오히려 민주당 측에서 더 많은 정보를 캐내지 않겠느냐. 맞습니다. 지금 또 다 붙어 있잖아요. 그렇죠. 공수처도 그렇죠. 경찰도 그렇죠. 뭐 헌재도 그렇죠. 그러니까 훨씬 정보가 많죠. 그렇죠. 국정원까지도 홍자원까지도 그쪽으로 돌아섰지 않습니까? 온갖 정보를 지난번에도 보시면 알겠지만 개헌과 관련된 정보부터 시작을 해서 더 세밀하게 낱낱이 알고 있는 건 민주당 쪽. 그러니까요. 예. 군에 대한 정보도 그렇고 국정원에 대한 정보도 그렇고 뭐 지금 헌재도 마찬가지죠. 다 정보가 민주당으로 먼저 들어갈 텐데요. 저희들도 뭐 관측입니다만은 만약에 현재 8명 중에서 5대 3으로 갈렸다고 한다면은 이 3이 흩어질 가능성은 좀 희박하다고 봐야죠. 맞습니다. 2 같으면은 6대 2 같으면 2가 저쪽으로 붙을 가능성이 커요. 네네. 뭐 어차피 인용이 되는 건데 이 3은 대통령이 파면이 되느냐 안 되느냐를 쥐고 있는 사람들 아닙니까? 그러니까 흩어지기가 어려워요. 그렇죠. 5대 3을 깨기가 어렵다 그런 얘기죠. 그렇죠. 또 제가 듣기에는 조은창이나 혹은 이제 그 김복형보다 정영식이 여러 가지 그러니까 그 이 사법부 내에서의 어떤 덕망이라든지 또 그 법리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정영식을 많이 따른다고 들었습니다. 그래서 정영식이 마은혁하고도 문영배하고도 계속 어떤 논쟁을 좀 벌이고 있고 정영식이 나서면 어쨌든 세 사람이 뭉칠 가능성이 크다. 뭐 이런 얘기 많이 하거든요. 그리고 실질적인 중립이라고 할 수 있는 김영두 재판관도 오히려 문영배 편보다는 정영식 편을 든다는 얘기도 있어요. 네. 아무래도 이 정통 법관들 아닙니까? 네, 그렇죠. 두 분은. 네네. 예. 네네. 김영두도 고등법원 부장판사 출신이고. 그러니까요. 예. 내놓으라 하는 캐리를 가진 법관들이다 이 말이에요. 네. 이번에도 헌법재판소에서 제일 질문을 많이 했고 또 질문을 많이 하는 어떤 와중에서도 어떤 편을 꼭 드는 게 아니라 증인들이 과연 일관성 있게 대답을 하느냐를 하기 위해서 질문을 계속 거듭했는데 뭐 법조 출입 기자 다 그 안에 헌재 심리를 지켜본 기자들의 전언에 의하면 절대 어디에 치우친 어떤 질문은 아니었다라고 하더라고요. 예. 이런 상황들을 감안하면은 이재명이 평정심을 잃고 주변 측근들한테까지도 이렇게 버럭버럭 화를 낸다는 말이 크게 틀린 말은 아닌 것 같습니다. 다만 이 국민의힘 측이나 윤석열 대통령 측이 늘 감안해야 할 것은 야당은 브러핑이 셉니다. 맞습니다. 예. 그럼요. 딱 뒤집기의 선수들이기 때문에 그렇죠. 여차하면 업어치기 당한다는 것을 늘 염두에 두고 대책을 세워야 한다. 맞아요. 국민의힘 계열 정당은 언제나 뒤통수 맞잖아요. 예. 늘 느긋하고 적극적이지 않고 그래서 온실 속의 화초라는 얘기 듣고 그런데 완전히 진짜 잡초 들판에서부터 이를 갈고 막 권력을 찬탈하고 한 사람들은 못 당해내요. 예. 그만큼 사실 절박해야 됩니다. 그런 점에 대해서 늘 인용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만약의 경우라는 것을 늘 생각해야 하는 거 아닙니까? 맞습니다. 예. 그게 지도자가 해야 할 가장 중요한 덕목 중에 하나입니다. 맞습니다. 예.
그 점을 염두에 둬야 한다. 그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